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전 월간조선 기자.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늦었지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국난이라고 할까요? 국가가 좀 계속해서 안 좋은 형태로 가다 보니까, 뭐, 연휴가 길고 명절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평안하게 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일단은 요번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온 내용은 최근에 그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지금 해상에서 실종이 됐다가 이제 피살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 소각이라고 할까요? 뭐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뭐 소각 또는 뭐 화형 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제 시신이 지금 해상에 유기됐다는 추정 하에 지금 현재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약 12가지의 의문점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추정이고 또 의문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니까 뭐 특정하게 뭐 단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은 좀 본인들의 독자들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될 것이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에서도 뭐 그 쓰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이제 화면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자국민 사망 방치안, 정부의 안일한 대응, 풀리지 않는 의문점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처음 시작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이상 됐죠. 2주 이상 전에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 A씨가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북한 쪽 해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가 이제 북한 등산고시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6시간가량 있다가 나중에는 총격 그리고 이 화형까지 처해졌다라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을 총 합치면 이제 36척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죠. 28척, 그 다음에 8척 합쳐서 지금 36척, 그리고 항공기가 무려 17대가 지금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약 2주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이라든지 이런 그 시신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종합해서 언론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종합해서 일지를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지금 최초 9월 21일 이제 11시 30분 점심시간 무렵에 이제 무궁화 10호에서 해당 공무원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당시 배에 같이 탔던 승조원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인지를 먼저 하고, 그 이후 1시에 이제 해수부가 해경역에 이제 선원 한 명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본격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이제 수색을 하고 하다가 연평부대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연평부대 녹화 장비를 확인하자 뭐 특이사항 없고, 이 시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22일 저 진하게 해놨죠. 오후 3시 30분에 실종자를 최초로 이제 발견을 한 타임입니다. 요 타임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이제 북한이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곳 일대에서 구명조끼 입고 있는 실종자 최초 발견 정황 입수입니다. 이 입수 경로로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뭐 감청 정보냐, 뭐 SI라고 하는 뭐 그 특수 정보냐,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발견이 됐고, 그 이후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시점 나오죠. 자 9시가 됩니다. 자 단순한 더하기 해보면은 3시 30분에서 자 9시 40분이 됐어요. 그럼 6시간 하고 10분 뒤에 6시간 하고도 10분 뒤에 북한군 단속정에서 이제 상부 지시로 실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실종자를 사격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종자 사격이 내려왔고, 그 지시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우리 국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6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6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뭐 했냐, 6시간 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그 뒤에
자, 22일 오후 11시, 12시. 이것도 지금 정확한 몇 분인지를 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뜯어보면은 오후 1시경에 이제 해경이 실종한 이후 23시간 뒤에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국방부가 이제 청와대로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관련 정보들을 이제 해경이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서 지금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달받고 이제 쭉 추진이 되다가 다시 이제 23일, 자, 요때입니다. 23일 오전 1시. 자, 이때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 주제요? 비서실장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제가 아니라 비서실장 주제로 NSC 소집이 되고 이 관련 사안을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국감 과정에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부 패싱 논란이 지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외교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비서실장 주제였고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냐 하니까 뭐 새벽에 자는 시간이라서 보고를 못한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 이제 23일로 넘어가면 A씨의 사망 또는 피격 사실은 없었음이라고 이제 해경이 국가안보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고 이제 24일 오전 11시 실종 이후 3일 뒤에 이 내용을 이제 외부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가. 자, 그 이후 24일 오전 11시 25분에 해경이 수색을 중단합니다. 자, 이게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판단을 하고 수색을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신 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색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5시간이 비었어요. 5시간 동안은 수색을 하지 않다가 재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신을 찾는 과정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이 5시간 동안에 충분히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찾고 있는 지역을 벗어났을 개연성도 크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서해 지역이 그 시간별로 조류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빠르게 수역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무려 5시간이나 수색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라는 점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잘 부각이 안 됐는데 이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의문점 첫 번째는 자, 선장 대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언론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무언가 이상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무궁화 10호 배에 배정됐던 인물들이 지금 1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이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분과 직책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해수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15명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모든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장이 원래 선장이 아니라 직무대리라는 선장이 다른 사람이 이제 탑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해수부의 그 공개된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죠. 무궁화 10호 여기가 선장 자리입니다. 선장. 그 다음에 이제 항해 담당자, 뭐 기관, 통신 다 각각 담당자들이 쭉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직무 대리라고 나오죠. 이게 선장이에요. 자, 선장. 그러면은 이 선장이 바뀐 배에 지금 현재 이 해당 공무원이 올라탔습니다. 근데 선장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스치는 사건이 하나가 싹 있습니다. 뭐냐?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일종의 역적이죠. 역적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장이에요. 근데 당시 그 선장이 세월호 원래 선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선장이 대리로 투입이 됐었다는 정황이 다 밝혀졌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법원이고 어디고 다 밝혀졌죠.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지금 현재 이 사건도 원래 선장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수부 나와 있는 정보상 직무대리라는 선장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이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과 지금 이번 이 무궁화 10호 사건을 직접적으로 엮으려거나 또는 직접적 관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상황 중에 선장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세월호를 든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그 뭐 잘못된 판단이나 오판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일단 설명드리면, 자, 이 직무대리는 선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장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장을 하던 사람이 온 것인지
아니면 좀 원래는 뭐 대타나 이런 서브로 이제 교체 선수처럼 가끔씩 투입되는 선장이 온 것인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항해는 얼마나 해봤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은 선장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피살된 공무원의 직책은 그 급수로는 8급이지만 1등 항해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선장을 다음으로 보좌할 수 있는 게 1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거의 부조종사, 그 비행기로 치면 부조종사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게 1등 항해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장의 능력이 미달되거나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이 선장을 대신해서 주요 임무를 다 추진했을 사람이 바로 이 피살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둘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선장이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아직 조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로 설명을 넘어가면은, 자,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배가 바뀌었어요. 자, 무궁화 13호에서 무궁화 10호로 바뀝니다. 자, 요 내용도 뇌리를 스치는 내용이, 자꾸 제가 세월호랑 비교하는데 세월호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 출항 일정상 출항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기상 악화가 심해져가지고 출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무리하게 안개가 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가 출항을 했다. 한마디로 계획에서 바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그 적용을 합니다. 첫째, 선장이 바뀌었다. 둘째, 배가 출항 일정을 그거과 다른 일정으로 지금 출발을 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안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 베리어블이라 할까요?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들 두 가지가 여기에서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 13호를 원래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타고 나갔다가 이 해수부 공무원이 나중에 무궁화 10호로 옮겨 탑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 놀라운 점은 ship to ship 트랜스퍼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군필자들은 다 아시죠. 군필자,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일해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사 발령이 새로 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본부로 갑니다. 본부로 가서 뭐 경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더 거기다가 이제 잘 친하게 지내봅시다 하면서 새로 인사 발령 부서에서 회식도 하고 그 과정 거치고서 이제 나가는 게 보통의 모든 이런 관례고, 대부분의 공무원,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로 뭐 인사 이동을 명받았습니다. 이런 신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자, 이런 절차 없이 피살된 공무원 A씨는 무궁화 13호를 타고 목포에서 연평도로 나갔다가 여기에서 해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무궁화 10호가 목포에서 출항을 해서 연평도 인근으로 옵니다. 와서 해상에서 13호와 10호가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13호에 타고 있던 피살 공무원 A씨가 10호로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왜 하필 배에서 배로 옮겨서까지 인사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수부도 내놓지 않고 해경도 내놓지 않고 지금 뭐 군 당국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바꿨냐? 그리고 보통은 이게 절차상으로 따졌을 때는 반드시 본부로 복귀해서 인사 이동을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들의 말에 따라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인사 이동이 있었다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의 납포, 뭔가 또는 뭐 표류, 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 인적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에 급하게 야 사람 더 필요해 하니까 배에서 빨리 옮겨 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당시 그런 것도 없었다는 내용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에서 긴박하지도 않은데 배에서 배로 옮겨 탔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 배가 16일, 그러니까 무궁화 10호 기준으로는 16일 목포에서 출항을 했고 21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16일 날 출항한 다음에 연평도 해역에서 13호와 10호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다시 이제 이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직책, 항해사입니다. 자, 1등 항해사고, 1등 항해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주된 임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도 나오죠. 레이더 관측, 그 다음에 GPS 송수신, 뭐 무전 통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뭐 비행기, 수송기라든지 또는 항공기에서는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항해사라는 직책은 이 항법사와 유사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배에는 부선장이라고 하는 부조종사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선장 다음에 부조종사 또는 이 항법사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터,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길을 찾는 역할, 그 다음에 기존의 계획해서 어느 항로로 나가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자신이 짜고 그 계획대로 배가 이동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고 그 상태로 가는지를 자기가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책입니다. 중책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물이 지금 현재 실종이 됐고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당시 당직을 이 사람이 섰습니다. 당직을 서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언제 실종을 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목격자 3명이 있습니다. 배에 같이 탔던 승조원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도 지금 현재 언론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3명이냐? 자, 모든 배에는 당직을 서게 되어 있어요. 당직과 이 당직을 서는, 당직을 보좌하는 당직 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상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그 당직 서고, 당직 사관, 당직 부사관, 그리고 당직 부원 해서 당직 병이 있죠. 마찬가지로 배에서도 당직 사관이 있으면 당직 사관을 보좌하는 당직 부원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가 됩니다. 그 2인 1조가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기관실 쪽에 있죠. 그러면 기관장, 예를 들면 기관실의 총책을 맡는 주요 보직자 1명, 그 다음에 그것을 보좌하는 그 보조원이 당직 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시간대라도 총 4인 2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타실에는 이 항해사인 실종된 공무원, 그리고 갑판 쪽이라든지 또는 조타실 이런 곳에서 같이 보좌하는 당직 부원, 그래서 2인 1조가 배 밖에 이쪽 외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배 엔진 쪽에 있는 기관실에서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이때 당시 상황을 다른 사람 대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추적을 할 때는 이 3명의 증언, 이 3명이 말하는 내용과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와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수사당국의 필연적인 그 추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3번째 의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당직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것과 지금 연결되는 얘기죠. 자, 근무 시간의 재배치. 자, 요게 지금 희한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배에서 근무하셨던 분, 해군 또는 어업에 종사하셨던 분, 낚시를 자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뭘 아냐면 배에서는 이 근무 시간별, 직책별 그 배정이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보통적이고 일방적으로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살된 공무원 A씨가 근무를 선 시점이 언제냐면 빵빵시, 즉 자정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원래는 2등 항해사가 그 시간에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 공무원 뭐라고 했죠? 1등 항해사입니다. 자, 2등 항해사가 제일 소위 말해 빡센 근무 시간에 서고 좀 더 소위 말해 짬밥이 좀 있고 좀 경험이 좀 많고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은 나중에 서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시간 00시에서 04시까지는 2등 항해사가 근무를 서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 공무원은 1등 항해사인데 왜 이 시간에 근무를 섰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추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배가 그래요. 해군의 함정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업 지도선도 마찬가지고 어부들이 타는 배도 그렇고 거의 모든 배가 00시에서 04시는 2등 항해사가 맡게 돼 있어요. 근데 왜 1등 항해사, 주요 보직자인 1등 항해사가 이 시간에 근무를 섰냐? 이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당시 기상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 1등 항해사가 이 시간대에 섰어야 된다. 근무를 서야 된다. 라든지 또는 아주 지금 현재 상황상, 지금 주변 상황상 북한이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또는 중국의 어선들이 갑자기 침투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항행통보라고 있죠. 저기 나오죠. 항행통보. 이게 뭐냐? 이게 노탐이라고 불러서 Notice to all mariners. 그리고 이거는 해상뿐 아니라 항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에서도 똑같이 불러요. 항공에서도 노탐 해서 약자만 틀리죠. Notice to airmen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일일 단위, 주 단위, 늦어도 주간 단위로는 그날 바다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어느 예를 들면 신촌 앞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정부에서 다 퍼뜨려 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하니 우회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이 항행통보는 모든 어부, 모든 이 바다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군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항행통보라 해서.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부들이든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봤냐? 아까 말했잖아요. 1등 항해사가 그 근무 시간대에 근무를 서야 되는 이유가 필요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3적 요인, 배 밖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려고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게 그 노탐이에요. 그날 그 18일 날 보고된 그 주가 시작된 그 주간 보고에 나온 노탐입니다. 보시면은 서해 쪽을 쭉 보시면 별도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좌표까지 다 나와요. 저 좌표 다 요새는 그 구글에 찍어보시면 다 나와요. 위치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서해 쪽에서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 유일한 거는 지금 연평도 근해가 아니라 전남 영광 앞바다의 안마도라는 섬, 그 북동쪽 지역에 대한 해상 변경 내용만 나와 있을 뿐, 당시 정황상, 당시 환경적인 요인상 1등 항해사가 근무 시간을 바꿨어야 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노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럼 왜 근무 바꿨냐? 그거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관계자 진술과 불일치가 나와요. 자, 이 관계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요. 뭐라 하면은 1시 35분.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누가 이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관계자를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새벽 1시 35분. 그러니까 피살된 공무원 A씨가 빵빵시 00시부터 04시까지 근무를 서서 4시간을 쓰는데 불과 근무 시작한 지 1시간 35분 만에 조타실 밖으로 나와서 나 문서 작업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문서 작업 그랬어요. 문서 작업. 제가 아까 뭐라 했죠? 1등 항에서 무슨 일 한다 했죠? 이런 길 찾고 내비게이터 이런 뭐 선장 보자. 자, 문서 작업 하나요? 합니다. 하죠. 중요한 직책이니까. 근데 자, 조타실 밖에서 하는 문서 작업이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조타실 밖. 조타실은 뭐냐면 이 배를 움직이는, 한마디로 자동차라 치면 운전석 같은 거예요. 운전석, 조종실 이러는데 조종실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문서 작업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문서가 뭐로 만들어졌죠? 문서 종이 아닙니까? 종이? 자, 문서 종이죠. 종이. 자, 종이는 물에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자, 문서를 작업을 하려면 조타실 안에서 비가 오던 물이 파도가 튀던 물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조타실 안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조타실 밖에다가 비치하는 문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령 문서를 들고 나갔다고 해도 무슨 문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 문서 작업을 항해사도 합니다. 어떤 경우 하냐? 화물선. 자, 화물선은 이렇죠. 화물선에 화물을 어디다 실어놓죠? 조타실 밖에 실어놓죠. 그냥 한마디로 실외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시로 나와가지고 배에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가 이게 떨어진 건 없는지, 개수가 맞는지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문서 작업을 하려고 문서 들고 나와가지고 아, 이제 화물이 여기 있구나, 자 있구나 체크를 하죠. 근데 이 배가 무슨 배예요? 화물선인가요? 어업지도선 공무원 배예요. 공무원 배에 화물이 실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원천적으로 무슨 문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된다. 무슨 문서 작업을 했는지 규명을 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뭐가 성립되냐? 지금 현재 이 관계자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직 부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4인 2조가 있고 4인 2조 중에 기관실을 담당하는 2인 1조는 기관실 쪽에 있기 때문에 잘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2명이에요. 2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종이 됐고 나머지 1명은 당시 같은 시간대에 당직을 보좌하던 당직 부원이에요. 그러면 이 당직 부원의 증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당직 부원이 아닌 사람이 이 증언을 했다면 그 사람도 추궁해야죠. 너는 왜 그 시간에 깨어 있었냐? 너는 왜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뭐하고 있었냐? 확인해야죠. 자, 그래서 당직 부원이 말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해경이 그 누가 말했는지도 말을 안 했어요.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직 부원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과 일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관계자 진술과 불일치. 뭐가 불일치하냐? 당직 일지를 보셔야죠. 자, 당직 일지 볼까요? 자, 당직 일지 나왔죠. 자, 자세히 보시죠. 이 당직 일지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왔는데 이걸 해석을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자,
자, 이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해군 근무했던 사병, 뭐 어업을 좀 했던 분, 낚시 잘하시는 분, 이런 사람만 물어봤어도 이 해석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보시죠. 보시면은, 자, 근무 시간 여기 나옵니다. 빵빵시. 자, 근무 시작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4시, 저 끝에 저 4시까지 근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서, 자, 00시에 근무를 했고, 아까 이 사람 진술 뭐라 했죠? 1시 35분이라 했어요. 자, 그럼 2시에는 이 사람이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저 사람 말 들으면 1시 35분에 나갔잖아요? 조타실 밖으로 나갔어. 당직일지 어디 있어요? 조타실 안에 있겠죠? 그러면 조타실 안에 가서 다시 와서 당직일지 써야 돼. 그러면 1시 35분에 나가가지고 사라진 사람이 2시에 다시 돌아와서 일지를 쓸 수가 없는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제가 필체 감정서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봐도 구분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 단락과 아래 단락에서 동일한 글자를 토대로 추정을 했을 때, 자, 묘박, 자, 일단 여기서 RD 나옵니다. RD가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자, RD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일단 묘박 RD 감식. 자, 여기 밑에 똑같이 나오죠. 묘박 RD 감식. 자, 글자체 보세요. 자, 특히 감자 보세요. 감자 보시면은, 여기 감자 보시면, 자, 미음 어떻게 써요? 미음을 흘렸습니다, 이분은. 자, 그 밑에도 보세요. 미음 흘렸어요. 그리고 묘박할 때 묘자 자세히 보세요. 묘자, 박자 다 보세요. RD. 자, 여기 보셨죠? 잘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사람 필체와 비교를 할게요. 자, 그 밑에 지금 파란 박스. 묘박. 자, 필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분은 이렇게 쓰고 밑에 그 묘자의 요자를 직선으로 안 긋고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체를 구분해서 다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또 필체 또 중간에 다르죠. 이 사람 필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 글자가 작아지죠. 그러면 자, 요 두 개를 보시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필체를 보시면은 2시에도 이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고 배에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지금 필체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또 있죠. 없음. 자, 2시 앞에 여기 없음 있어요. 아까 특이사항 없음에 없음. 여기 끝에 보면 또 없음 또 있죠. 자, 없음. 글자 비교해보세요. 다른가요? 똑같죠? 그러면은 자, 아까 그 사람 뭐라 했어요? 관계자 진술상 1시 35분에 배에서 사라졌다며. 근데 2시에 와서 이걸 쓰고 있네? 2시에 와서 쓰고 있어. 자, 심지어 이 146-8 해구. 자, 해구는 해상에다 만들어 놓은 일정 구역이죠. 이게 어부들이 만들어 놓은 뭐 그물을 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업을 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구가 있고, 이런 거는 상공에도 있습니다. 상공에도 있고, 이건 다 있어요. 이걸 모아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자기들의 배 위치 같은 거 적은 거죠. 146-8. 그럼 좌표 다 찍어놨어요. 좌표 다 있기 때문에 좌표도 구글 들어가서 좌표 치면 다 나옵니다. 위치. 다 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체도 다 보세요. 다 비교를 해보세요. 글자체 다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 2시에도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일제에 나와요. 근데 지금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거기서 지금 1시 반에 사라졌다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시 반에 지금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누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 필체 감정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수가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배에 있던 PC, 컴퓨터, 그 다음에 CCTV는 지금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직 일지, 필체 감정 이런 거 안 하고 있죠.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필체 감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진술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도 다 뉴스가 다 있죠. 뭐 매경, 뭐 동아에서 지금 1시 35분에 나갔다는 얘기가 다 증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 좋아요. 그럼 문서 작업하러 1시 반에 나갔다고 칩시다. 저 뭐 당직 일지는 고사하고 나갔다고 치면, 자, 당직 부원과 당직 사관이 있어요. 누가 높아요? 당직 사관이 높아요. 당직 사관은 그 당시에는 선장을 대리해서 내가 배의 총 책임자예요. 그러면 배를 총 책임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다? 자, 군 필자 다 아시죠? 육상에서 자, 근무소고 있는데 내무반이나 이런 데 다 근무소고 있고, 다 내무반 밖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당직 사관, 뭐 대위가 될 수도 있고 중위가 될 수도 있고, 당직 사관은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 제일 높은 사람, 뭐 사령관, 단장을 대신해서 그날 당직의 총 책임자예요. 그게 당직 부관입니다. 당직 부관인데, 당직 부관이 당직 부원을 남겨놓고 나 문서 작업하러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는데 이거를 내버려둬요? 당직 부원이 그럼 물어야죠. 무슨 문서 작업이요? 어디 가세요? 얼마 뒤에 돌아오실 겁니까? 지금 왜 나가시나요? 같이 가시죠. 뭐 얘기를 해야죠. 근데 나가니까 그래 갔다 오세요. 이걸 비운다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제일 지금 현재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조타시를 나간다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1시 반에 나갔다고 했지만 일지상에는 그 1시 반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개연성도 있어요. 나갔다는 말이 맞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써있죠. 2시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릴게요. RD는 뭐냐? 레이다입니다. 레이다의 약자예요. 이거는 거의 국제 통용어로 거의 국내 모든 그 군인이든 뭐 공무원이든 RD는 거의 통용어로 쓰는 표현이고 해상 레이더를 감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항해사기 때문에 소연평도 남단에서 묘박은 뭐냐? 배를 땅에다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내려가지고 그 해상에다 고정한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정차 또는 주차입니다. 소연평도 남단에 배를 고정해 놓고 레이더 감시하고 있었다. 그 얘기가 써있어요. 그리고 2시에 나갔다 와서 뭐 했는지 나오죠. 레이더 감시했고 선내외 순찰. 그럼 여기서도 말이 불일치하죠. 자, 1시 반에 나간 뒤 사라졌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1시 반에 나갔던 사람이 2시에 들어와서 적은 내용을 보면 순찰이에요. 그러면 말이 틀려요. 자, 문서하러 갈게. 순찰하고 올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순찰이라고 말하면은 당직 부원이 말립니까? 안 말리죠. 당연히 임무니까. 아, 나 순찰하고 올게. 아, 다녀오십시오. 이러지. 문서하고 올게. 그러면 어디 가요? 왜 문서를 바꾸세요? 이러지만 순찰 들고 올게. 이거 말리나요? 안 말리죠. 그러니까 이 말도 틀렸고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고 자기 스스로 조타시를 나가서 문서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자, 이 사람을 조타실 밖에서 나오게 하는 행위 뭘까요? 임무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강해이. 왜냐? 당직 부원은 당직 사관을 보좌할 그 필연적인 임무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보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직 사관이 사라지는데 그거 막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1시 반에 나갔는데 이 사람을 다시 찾지도 않았어요. 임무 배임, 기강해이 다 드러난 겁니다.